오늘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강의 제목은 두 가지예요. 주제가 보물은 제값으로 대우를 해야 한다라는 주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흥묘백묘, 이제 그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우선은 그 보물을 제값으로 대우를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어제 그 발표하는 걸 보면 조사하는 것까지 상당히 좋아졌어요. 특히 시세 조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원래 이제 영민이가 했을 때는 처음에 기억나지? 시세 조사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시세 조사인 것처럼 이렇게 다 그 수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어제 해놓은 거를 내가 이렇게 가만가만 이렇게 봤는데 나름 이제 질문하는 법이 좀 늘었더라고. 분명히 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조사를 하고 백날 첫날 모든 노력을 다 해도 떨어지면은 그 모든 그 고생이 물거품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마치 인어공주처럼 없어져.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를 조사를 해서 입찰을 보기 전까지 노력하는 게 미니멈 일주일은 걸리죠. 그죠? 이 7일은 고생을 한다. 물론 실제 그 조사하는 시간은 물론 한 2시간도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시간은 7일을 끌면서 관심은 또 그 정도는 가니까 애를 쓴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애를 쓴다. 근데 애를 썼는데 가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똑 떨어져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떨어지려면 많이 차이 나서 떨어지면 미련이라도 없는데, 그죠? 미련이 없어져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금액을 써서 떨어져도 미련이 안 남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떨어져도 미련이 안 남아. 근데 사람이 항상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거, 그게 정말로 그 나한테는 해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매연 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고기 상한 부분 먹고 암 걸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얼마 차이 안 되는 걸로 떨어지는 거를 자꾸 하면은 5년 안에 암이 걸려. 이게. 그러면 그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경매하는데 암이 걸리면 뭐가 돼? 경매 바닥을 떠나게 돼. 그리고 자학을 하죠. 소극적인 사람은 자학을 하고 나 같은 놈은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조금 적극적인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매랑 안 맞아 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 보면은 대부분 원인이 뭐예요? 적게 쓰니까 떨어졌다. 맞죠? 그러면 적게 안 쓰면 되는데 왜 적게 쓰게끔 됐는가? 원인이 있었죠. 그 원인이 뭐였어요? 원인이 뭘까? 영민이? 적게 쓰는 원인. 지금이라도 이제 더 욕심을 내서. 적게 쓰는 원인은? 정확한 시세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치. 일단은 시세 파악이 중요하죠. 우선은 시세 파악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얼마를 먹을 것이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수익률이죠. 수익률. 얼마를 먹을 것이냐. 요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익률을 크게 보고 두루뭉실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선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하라라는 거는 오늘 주제랑은 우선은 이제 다음 문제고, 이건 좀 어렵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데 얼마를 먹을 거냐 라는 수익률에 관한 얘기를 본인들이 지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를 먹을래? 그러면은 대부분 작게 쓰고 싶잖아요. 작게 쓰고 많이 먹고 싶잖아. 작게 쓰고 많이. 이렇게. 그래서 적게 쓰고 많이 먹고 싶은데, 그 적게 쓰는 게 어디까지냐를 볼 때 얼마를 내가 먹고 싶냐라고 할 때 대부분 헐값에 먹기를 원한다. 헐값에. 그런데 아까 주제가 뭐였어요? 보물은 제값을 줘야 된다. 이거를 어디서 그때 저는 깨달았냐면, 그때 이제 만화를 보고 있었어. 근데 만화에 그 어떤 그 사람이 자기 조부 때부터 내려온 검을 갖다가 팔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판을 깔아놓고 검을 이렇게 딱 놔둬. 근데 그 검을 이렇게 지나가던 무인이 이렇게 딱 보니까, 얘가 한 50냥, 이렇게 금 50냥, 은 50냥인가? 이렇게 딱 내놓으니까 시장 바닥에서는 그 검을 안 사지, 아무도. 그 시장 바닥 걸어 다니는 사람이 그 은 50냥을 내놓고 살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이 날리고 있는데
어떤 이제 무인이 지나가다가 야 이거 좋다. 그러면서 금 100냥 이상을 딱 주는 거야. 금으로. 은 100냥이 금 한 냥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무인이 하는 말이 아 이건 진짜 명검인데 이 검은 원래 보물은 제값을 줘야지 되는 거야. 딱 하면서 줘. 그러니까 그러죠. 너무 헐값에 사면은 항상 화가 따른다 그래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길을 가다가 공짜로 주스면 뭐라 그래요? 좀 있다가 뭐가 나간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죠. 뭔가 거저 얻으면 운명상 나가게 돼 있다. 몸이 상하든 뭐가 나가든. 그래서 그 어떤 제값을 줘야 된다라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속으로 드는 생각이 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경매는 싸게 살라고 들어온 판인데 왜 또 제값 줘라 그러냐 이거야. 그럼 제값 준다는 뜻이 시세를 줘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즉 우리가 제값을 한다는 건 대우를 제값을 해줘라는 거예요. 대우.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누군가를 학자를 불러다가 딱 했는데 정주영 씨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부자가 딱 하면서 대우를 한다면서 한 끼에 한 30만 원짜리 사주는 거하고 다르죠? 근데 정주영 씨 옛날에 뭐 좋은 사람 만나면 에쿠스를 한 대씩 뽑아줘 버렸대.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 수준에서는 그게 대우인 거야. 맞죠? 그렇지만 어때요?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 어떤 귀인을 맞이한다고 해서 기둥뿌리를 뽑아서 대우를 해줄 수는 없어. 그 대우의 기준은 나에게 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에서 따뜻한 밥 내주면 그건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제값을 줘라라는 게 객관적으로 시세 대비해서 막 질르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 형편에서 내가 마음속에 이 물건을 대우를 한 만큼 쓰면 되는 거야. 되게 쉽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틀 안에서 맥스 지르는 거를 대우한다라고 보는 거다. 즉, 그 이상을 예를 들면 영민이가 최근에 200 차이로 떨어졌지? 네. 그러면 만약에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200만 원 정도를 죽어도 증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어? 어때? 200이 진짜 불가능했어? 진짜 불가능했어? 아니잖아. 그 200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최선을 다 안 한 거거든. 최선을 다 안 한 거야. 그래서 그 우리가 최고의 과정에서 제가 얘기했었던 기억나죠? 수익률 분석할 때 낙찰가 결정할 때 핵심이 뭐였어요? 마른 수건에서 물 짜듯이 하자.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쓴다라는 그 애매모호한 최선이지만 최선의 범주에 대해 설명했었죠. 엮기 든 얘기 해줬잖아, 서진씨. 그죠? 그래서 엮기를 그 얘기 기억나요? 네. 예, 기억나죠? 들어본 적 없지? 들어본 적 있어? 최선을 다한다. 내가 왜 이렇게 망설이냐면 이 내용을 교육용인데 여기에서 오픈해도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헬스 트레이너들이 헬스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자 봐요. 100kg를 들고 있어. 100kg를 10번을 들었더니 11번은 죽어도 안 올라가. 목에서 다 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그때 힘이 내가 최선을 다한 거냐? 근데 옆에서 몇 킬로씩을 빼줘요. 5kg만 딱 빼줘도 또 10개를 해. 그 다음에 한 90kg 상태에서 진짜 한 개도 안 움직여.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옆에서 한 10kg를 딱 빼니까 또 10개를 하네. 계속 하다가 정말 1kg도 못 들어서 1kg도 한 번도 안 되는 경지가 내 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한 100kg에서 10번 하다가 90kg 10번 하고 80kg 10번 하다가 안 들리는 그때 아이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 땀 삐질삐질 나고 혈압이 얼굴이 벌게지고 그렇게 해도 몸에 힘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50kg 좀 또 한다니까. 그거는 헬스를 해본 사람은 바로 알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중량을 덜어나가면서 운동하는 기법이 미국에서 써요. 주로. 또는 늘려가면서 하는 기법이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참 강의하는데 정신 분산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질러내고 보면은
아니다 이거야. 특히 200이나 뭐 50 차이로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전쟁터 같은 데서 힘 아끼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모가지가 떨어져 버리는데. 전쟁터에서는 힘을 아낄 수가 없죠. 그 상황에서 내가 가진 힘을 최대한 내줘야 돼. 그런 것처럼 그 수익률을 어떤 낙찰가를 결정할 때는 보물은 제값으로 대우한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여건에서 최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맥스 쓰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워낙에 이제 자기가 이 물건을 투자하면서 그냥 헐값에 혹시 이거를 갖다 이걸로 조금 써가지고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헐값에 쓰려는 마음이 0.01이라도 섞여 있으면 저요. 진짜로. 그래서 순도 100%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실무에서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한 게, 그럼 얼마나 최선을 써야 되냐? 그럼 내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해서 자문을 해서 나 최선인가라고 물어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객관적 수치냐? 아니다. 그 최선에 대해서는 수익률 표로 근거를 해서 최선을 수치를 정해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말했던 그 숫자의 함정 얘기했었죠. 최근에. 실제로 그 숫자의 함정을 수익률 표를 통해서 보면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쓴 수치에서 얼마 정도를 내가 더 쓸 수 있는지, 내가 엿기를 몇 개를 더 들 수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헬스 선수들 보면은 그래요. 트레이너가 앞에 있고 계속 들어줘. 사고 안 나게끔. 받아주면서 맥스 힘을 짜내버려. 그게 트레이너의 역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보물은 제값으로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되고. 두 번째 어떤 이제 주제로 제가 정한 거는 흥묘백묘라 그랬죠? 흥묘백묘. 흥묘백묘 뜻 아는 사람? 그죠? 이게 이제 누가 했던 말이죠? 중국에? 등소평.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쥐만 잡으면 된다. 뭐 색깔이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볼 때 물건을 판단하는 그 어떤 눈이 굉장히 편협되고 획일적인 면이 있어요. 사실은 편협되고 획일적이다. 그래서 그 간단한 예로 들 때 그러죠. 제가 서울에 있으면은 여수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을 보면은 어느 쪽이에요? 북쪽이잖아. 그죠? 근데 예를 들면은 저쪽 북쪽에 있는 파주에 있는 사람이 서울을 보면 남쪽이다.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을 보면 즉 뭔 말이냐면 같은 서울인데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이 물건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평점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 물건을 딱 보면 누구는 월세 수입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도 없는 오피스텔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들 경합이 보통 20대씩 붙고 10몇 대 몇으로 붙지만 수익률이 거의 없어. 막 90 몇 %에서 낙찰이 돼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역세권의 지하철 앞에 오피스텔들, 특히 대형이 아닌 소형 같으면은 더 경쟁이 90% 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보고 들어왔을까요? 시세 차이? 월세. 그리고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퇴직금을 가지고 할 때 뭐를 가지고 해요? 주변 시세보다 비싼 상가를 분양받아요. 뭐 때문에? 월세 준다고 하니까. 즉 많은 이 경매만 하다 보니까 자꾸 싼 거에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치우치는 면이 있는데,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이자율가 2~3배 나오면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해. 몇 억씩. 실제로 그렇게 해요. 강남 사람들이 그렇게 해. 즉 물건을 월세만 보고도 들어온 사람도 있다. 자꾸 아이고 이건 시세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월세만 보고 설명을 하고 브리핑을 하기에는 고객한테 맥힐까요? 요거는 스스로가 부동산 이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또 어떤 경우는 이왕에 경매 바닥에 왔으니까 싸게 사는 거를 원하는 경우가 일반인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시세 차익만 가져가야 되는 물건이 있고, 어떤 거는
시세와 월세 차이, 월세도 벌면서 시세도 버는 그런 규모가 있고, 그죠? 예를 들면 시세가 1억 버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시세 차익은 5천인데 월세가 한 100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어떤 건 시세 차익이 2천인데 월세가 120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의 균등하게 섞여 있어. 어떤 건 시세 차익이 1000인데 월세가 한 150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이 저울질이 되는 거야. 그죠? 시세 차익이냐 월세냐에 따라서 이렇게 규모가 요만한 어떤 미세한 변동에 의해서 그 물건을 바라보는 눈이, 야, 이건 좋아 보인다, 이건 나빠 보인다, 다양하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평가하기 상당히 힘들어. 특히 다 뭐가 있어요? 낙찰 금액으로 보기도 좀 힘들죠. 뭐였어요 주로? 대출이라는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게 뭐예요? 투자 대비 얼마, 이런 표현을 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이 딱 벌려. 그럼 1000만 원을 한 5천 투자해서 1000만 원 벌면 에이, 이런 생각 드는데, 1000 투자해서 1000 벌고 월세 한 50 남는다, 30 남는다, 그럼 와, 이런다. 그죠? 그런 것처럼 투자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나느냐도 또 하나의 판단 관점이다. 이게 단순히 시세 차익이냐, 또는 시세 차익은 좀 낮은데 갖고 있으면 오르느냐, 월세가 좀 세냐 마냐, 또는 투자 금액 대비해서 얼마냐, 요런 식의 어떤 평점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어제 우리 발표 중에서 어떤 경우는 경전철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은 그런 호재가, 예를 들면 나는 월세 목적인데 보면은 시세 차익이 약해요. 그래도 잡아야 되겠어. 이유는 5년 안에 개발 호재가 올 수도 있대. 근데 나는 이 집을 안 팔 거야. 그래 버리면 사는 거지. 남한테는 좋아 보여. 내한테는. 남한테는 별론데. 즉 뭐냐면, 그래서 제가 항상 우량 물건을 정의를 할 때 뭐라고 하죠? 내가 투자할 당시에 전국에서 누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게 우량 물건이다. 즉 나에게 라는 조건은 뭐냐면,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철학, 내가 가진 자본, 내가 가진 환경, 이런 거를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으면 뭐예요? 컨설팅을 할 때 고객한테 물건 붙여줄 때도 뭐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고객한테 투자 당시에 그 자본으로 최선의 물건을 주면 돼. 그죠? 그러면 고객한테라고 하니까 고객이라는 게 뭐예요? 고객의 어떤 편향된 의식? 그게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면 고객은 나는요 집이 깨끗한 게 좋은데요, 그렇다고 그거 쫓아다니지 말라 그랬죠.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주제는 뭐냐면, 하나가 얼마를 쓸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이유가, 한 달 정도 고생해놓고 일주일 고생해놓고 툭툭 떨어지는 거,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 주는 거예요. 이거는 복습하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왜 그렇게 됐냐? 자기가 가진 자본에 대한 최선의 대우, 그 물건에 대한 어떤 값어치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헐값에 한번 후려쳐서 먹어볼까라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섞이는 순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제값을 대우를 해주되 자기가 가진 여건 하에서 최소한 하는 거를 대우를 한다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흥묘백모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이제 나에게 돈이 되면 산다. 흥묘백모가 그거예요. 고양이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든 가리지 말고 이렇게 쥐만 잡으면 된다고 하듯이, 가성비, 투자 대비해서 돈이 나오면 종목 가리지 말고 어떤 금액 얼마를 쓰느냐도 가릴 필요가 없어. 적게 들어가는데 5천짜리는 좋고 1억 5천짜리는 나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들어간 돈이 1, 2천이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 장점이 내 눈에만 들면 그 물건 좋은 물건인 것이다. 그게 흥묘백묘예요. 객관적인 어떤 기준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